세상에 이런 폐륜이 정말 있을까요? 8년 동안 딸집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 가정부 노릇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사위가 딸에게 한 말을 듣고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정부잖아. 당신 엄마는. 그 순간 8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더군요. 나는 그때까지 내가 이 집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였던 거예요. 하지만 폐륜 자식들이 저를 그냥 호구로만 볼 줄 알았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 이름은 강순희, 올해 63입니다. 지금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딸집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8년째죠. 그렇게 오래 있을 줄은 처음엔 전혀 몰랐거든요. 딸 이름은 박미영, 35이고 시청 공무원이에요. 사위는 이정호, 38로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키워온 손자 민준이는 올해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년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가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거든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준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저희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간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밥 짓기예요. 딸 사위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된장국 끓이고 김치통 열어서 반찬 확인하고 민준이 아침밥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해요. 사위는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노른자가 반숙이어야 하고 딸은 밥알이 너무 되거나 질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민준이는 김치 냄새를 싫어해서 따로 김 구워서 싸줘야 하고요. 세 사람 각자 다른 시간에 일어나서 따로따로 차려달라고 하니 아침마다 정신없습니다. 아침이 끝나면 이제 청소 지옥이 시작돼요. 특히 사위는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뒤쪽까지 닦았는지 매번 확인해요. 한 번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60대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변기 청소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딸도 만만치 않아요. 빨래 개는 방법까지 지시해요. 엄마, 제 블라우스는 어깨 부분이 늘어나니까 눕혀서 말려주세요. 정우 오빠 셔츠는 다림질할 때 깃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마치 세탁소 직원한테 주문하는 것처럼요. 낮에는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고 장 보러 다녀와야 해요. 오후 2시 30분엔 민준이 초등학교 하교할 때까지 나가서 데려와야 하고 학원 3곳 돌려가며 태워다 주고 다려오기까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요. 원래 사위가 홈트레이닝 룸으로 쓰던 베란다 옆 다용도실이에요. 운동기구들과 겨울 이불들이 가득했던 그곳을 급하게 치우고 제 침대 하나 들여놓은 거죠. 창문도 작아서 낮에도 어둡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분노한 건 따로 있어요. 제 노령연금에서 매달 90만 원씩 민준이 학원비로 내고 있거든요. 바둑학원, 미술학원, 수영장, 로봇과학까지. 처음엔 딸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엄마, 민준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바둑학원, 미술학원, 이번에 학원비가 올랐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손자 잘 되는 일이니까 기꺼이 도와줬죠. 그런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더라고요. 이번엔 수영장도 보내고 싶다고 도와달래요. 민준이가 체력이 약해서요. 로봇과학학원 시험 봐서 붙었는데 요즘 코딩이 대세라고 자랑하며 도와달라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특강 있다고.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번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 다른 애들은 다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마지막엔 항상 미안해요. 조금 나아지면 다 갚아드릴게요 라고 덧붙이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연금 대부분을 손자 교육비로 내고 있는데 그날 밤 들은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엄마 그냥 가정부잖아. 게다가 요즘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 불러서 맥주라도 마시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요리도 우리 입맛이랑 안 맞아. 예전과 달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음식감도 점점 세지고 된장찌개도 너무 짜고 달고 반찬도 옛날 스타일이라 이상해. 맞아. 나도 친구들 집들이 초대하고 싶은데 엄마 계시면 뭔가 어색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민준이한테 너무 간섭해. 요즘 교육법이랑 다르다고. 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매달 90만 원까지 내면서도 고마운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듣더니 결국 저를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던 걸까? 하지만 폐륜 자식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8년 전 그날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딸이 흘린 그 눈물이 진짜였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8년 전 2월 14일 밤 11시 30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남편 강덕수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거든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젓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 미영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도 안 계시니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워서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준이도 아직 갓난아기라 할머니 손길이 필요하고 저도 육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엄마 도움이 절실해요. 그 눈물 젖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녹더라고요. 역시 내 딸이야 생각했죠. 사위 정호도 그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도 자식이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일단 몇 달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보세요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감사했어요. 딸 부부가 진심으로 고마워했거든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히 살아요. 어머니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겠어요. 그런 말들에 가슴이 뿌듯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는 것도 민준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국물 좀 싱겁게 해주세요. 요즘 건강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된대요. 장모님 빨래할 때 저희 옷은 따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옷 비싸거든요. 어머니에서 장모님으로 호칭이 바뀐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2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엄마, 민준이 픽업 시간이 바뀌었는데 2시 30분까지 가서 데려와 주실 수 있죠? 어머니, 청소할 때 화장실도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손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죠. 민준이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밥 더 줘. 할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명령조로 말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겠죠.
3년째 되던 해봄, 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충격이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크니 가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그때는 손자 잘 되는 일이니까 3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제 연금이 월 90만 원이었는데 3분의 1을 내준 거였죠. 몇 달 뒤엔 또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번엔 수영장도 보내려고 해요. 민준이가 체력이 약해서요. 로봇과학학원에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코딩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겨울방학 특강도 있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금에 9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30만 원 뿐이었죠. 그런데도 고맙습니다.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나중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더라고요. 5년째부터는 아예 대놓고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회사 동료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집엔 식모가 있어서 편하거든이라고 하더라고요. 딸 직장 동료가 집에 와서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딸이 대답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여긴 우리 집 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엄마라는 말이 쏙 빠져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일 이후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며칠 후 택배 아저씨가 와서 사모님 계세요? 라고 물었을 때 딸이 사모님은 제가 아니고요. 저기 계신 분이 집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택배 아저씨가 저를 보며 도우미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505 거주자 확인차 전화드렸는데요 라고 하니까 딸이 저희 가족은 3명이고 도움받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를 가족이 아닌 도움받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준이 학습지 선생님 왔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할머니도 같이 계셨네요 라고 하니까 딸이 이분은 민준이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바쁘셔서라고 둘러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친정어머니에서 민준이 봐주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2달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화를 듣게 됐어요. 딸 부부가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였죠. 진짜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같이 살 건데? 난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해. 자기는 지금 그 얘기 또 해? 저번에 또 그러더니 엄마 없으면 누가 민준이 봐주고 챙겨주셔? 민준이 챙겨주실 도움이 찾으면 되잖아. 그럼 월급 줘야 하잖아. 엄마는 공짜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민준이 교육비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결정타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정부처럼. 가정부라고? 제가 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연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살았는데 가정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그 순간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꽃구경 갈 때도 온천 갈 때도 못 따라가고 오직 민준이만 챙겼던 8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친구 순자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순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도 몰라주고 나중엔 남는 건 골병뿐이다다. 너 연금만 가지고도 얼마나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제발 딸집에서 나와. 딸은 이미 시집갔잖아. 너만 보면 답답고 화가 난다.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순자가 말이 다 맞았어요. 그렇게 내가 8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딸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민준이 초등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학원 픽업까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았어요. 저녁 9시 딸 부부는 평소처럼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도 제 작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지더라고요. 미영아, 솔직히 물어볼게. 언제까지 장모님이랑 같이 살 건데? 난 진짜 불편해. 집에서 맘 편히 쉴 수도 없고. 또 그 얘기야? 엄마 없으면 누가 민준이 봐? 민준이 도우미 오시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들어. 거기다 민준이가 낯선 사람이랑 안 친해져. 그때까지는 그래도 딸이 저를 감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얼려버렸죠. 그래서 엄마는 공짜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용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 맞아. 학원비 90만 원까지 내주시니까 완전 이득이지.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사위가 낮게 내뱉은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엄마 그냥 가정부잖아. 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하지만 제대로 된 반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어요. 뭐 진짜 그렇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그걸 다 공짜로 해주고 계신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고맙긴 하지만.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래도 이젠 너무 불편해서 싫어. 그 말을 듣고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우연히 딸이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응, 우리 엄마 완전 꼰대야. 맨날 잔소리하고 요즘 애들 교육법도 모르면서 끼어들고 그래도 참아. 돈도 주고 일도 해주니까 키읔키읔 아침밥부터 저녁밥까지 다 해주시고 민준이 봐주시고 청소에 빨래까지. 거기다 매달 90만 원씩 민준이 교육비까지 주셔. 유모 쓰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드는데 엄마는 공짜에 용돈까지 주시니까 우린 완전 이득이지. 히읗히읗 공짜 가정부가 어디 있어. 언제까지냐고? 글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민준이 대학 갈 때까지.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공짜 가정부라고? 쓸모 있을 때까지라고? 제가 딸에게 그저 돈 주는 가정부이자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생활을 참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지만 밥을 짓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짐을 쌌죠. 8년 동안 모아둔 옷가지들과 남편 사진, 몇 개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아침 7시 딸 부부가 부엌에 나와서 밥상이 없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밥은요? 왜 안 해놓으셨어요? 저는 가방을 든 채 거실로 나왔어요. 미영아, 이서방, 잠깐 앉아보게.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듯 굳어졌어요. 어젯밤 너희들 대화 다 들었어. 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변명하지 마. 8년 동안 내가 뭐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그동안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야 확실해졌어.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공짜 가정부였던 거야.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나를 가정부라고 했잖아. 공짜로 부릴 수 있는 가정부라고.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엄마니까 편하게 말하다 보니 그랬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솔직히 고마웠어, 미영아. 덕분에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거야. 8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인생 말이야. 그때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청소하는 일 그만둘 거야. 앞으로는 다른 아주머니가 오실 거고, 너는 그분께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해. 왜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란다. 할머니는 너의 진짜 할머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잊어버렸구나. 딸이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아, 너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친구한테 공짜 가정부라고 자랑했잖아. 민준이 클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없을 때까지 이용하려고 했으면서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줄게. 가정부 쓰려면 한 달에 150만 원은 들어.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 90만 원도 당연히 너희가 내야 하고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인격의 가치, 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 이제 뼈저리게 느껴볼 거야.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내가 너희 엄마긴 했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6개월 후 친구처럼 지내는 순자 언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영화도 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다녀왔어요. 연금 90만 원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게 되니까 생각보다 여유롭더라고요. 새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갔어요. 순이야, 진짜 얼굴이 밝아졌다. 예전엔 보기만 해도 답답했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순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딸에게서는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언제 집에 오세요?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가정부 구하는 것도 힘들고 구해도 자꾸 그만둬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그럼 민준이한테 할머니는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라고 가르쳐 주렴. 엄마, 미영아, 나는 이제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너의 엄마고 민준이의 소중한 할머니야. 그걸 진심으로 인정할 생각이 있을 때 다시 연락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거든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8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어머니, 글씨가 참 힘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았거든요. 이제야 풀어내고 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부산 태종대 바닷가에 나와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아니에요.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도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순이야, 오늘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내년에는 순자 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그동안 꿈만 꿔왔던 여행이에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제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미영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너도 진짜 어른이 되어서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다시 연락하자.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려줘요. 63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구의 공짜 가정부가 아닌 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세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만 한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이용일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희생을 존중해야 해요. 늙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존중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해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